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요법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명사정요법을 했었고요. 이제 형용사정요법 들어갈게요. 형용사정요법도 똑같겠죠? 동사 앞에다가 투부정사는 항상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그 동사를 형용사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형용사는요,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의라고 할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요법도 명사를 꾸며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명사정요법을 배울 때 나왔던 말이지만은 이게 이 문장이 이 형식이거든요. 이 문장이 이 형식인 이유는 주어 동사인데 얘를 목적어라고 하려고 했더니 앞에 있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가 아니었죠.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보어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랑 형용사가 둘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아까요. 그쵸? 그래서 아까 명사정요법의 투부정사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참고로 형용사정요법의 투부정사도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보통 여기 얘 투부정사가 들어갈 때는 앞에 동사가 비동사일 때를 많이 봐요. 그리고 우리가 비동사일 때 여기 보어를 쓰는 투부정사를 따로 외우기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형용사정요법의 밑에 B번에 있는 B번 그리고 초록색 책 같은 경우에는 C번입니다. B 플러스 투부정사 용법이라고 하는 게 요거입니다. 그러니까 B동사가 이형식 동사인데 다시 B동사가 이형식 동사인데 그 뒤에 투부정사를 쓸 때요. B 플러스 투부정사라고 해가지고 요 투부정사가 지금 형용사정요법처럼 보어로 쓰인 거거든요. 그쵸? 그거를 따로 배우기도 해요. 어쨌든 우린 그러면은 형용사정요법의 투부정사는 대부분이 명사를 수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주 예외적으로 B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게 하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심심치 않게 나오는 편인데 압도적으로 얘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일단 얘를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정요법이 중요합니다. 그럼 볼게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책이라고 한다면 fun book이라고 합시다. 그쵸? 형용사가 fun book이라고 해가지고 형용사가 명사 앞에서 보통 이렇게 꾸며주죠. 재밌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명사를 형용사가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read는 읽다라는 동사인데 여기 앞에다가 to를 붙여가지고 얘를 형용사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도 요 book을 꾸며주는 말로 쓸 수 있습니다. 그쵸? 대신에 그 book을 꾸며주는 말로 쓸 때요. 다른 형용사들이랑 다르게 투부정사들은 그러니까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뒤에서 꾸며줍니다. 다른 형용사들이랑 달라요. 그쵸? 그래서 명사 바로 뒤에 이어 붙여가지고 얘를 꾸며주는 말로 쓰는 거죠. 해석은 읽을 책이라고 하죠. 그쵸? 읽을 책. 마실 물, 뭐 이런 말로 요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요법은 보통 해석을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쵸? 명사 바로 뒤에서 이어서 쓸 때요.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봐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해석할 때 특히 많이 보셨었죠. 몇 개만 연습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 이미 써있으니까 요걸로 연습을 해볼까요? 요거는 이제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요거는 넘어가고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심화적인 걸 하자면 우리가 book이라는 말을 fun이라는 말로 꾸며줄 수 있죠. 그 다음에 to read라는 투부정사로도 꾸며줄 수 있어요. 이거 둘 다로 book이라는 말을 꾸며주려고 할 때 재밌는 읽을 재밌는 책 좀 나한테 좀 갖다 줘 라고 할 때 읽을 재밌는 책이라는 말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fun이라는 말은 book 앞에 있어야 되고 to read라는 말은 애초에 뒤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렇게 그냥 합쳐서 쓰면 되는 거예요. fun book to read 하면은 재밌는 읽을 책이라는 말이 완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뭐 얘는 그렇게 저기가 없어요. 대신에 거기에 something to drink 뭐 요런 말을 해가지고 말이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봐볼게요. 대부분의 형용사들은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지만 요소 무슨 띵으로 끝나는 말들 있죠. 무슨 띵으로 끝나는 말들은 형용사가 뒤로 가야 됩니다. something special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게 맞는데 얘 명사거든요. 이런 명사들은 형용사가 앞에서 꾸며주는 게 맞는데 무슨 띵으로 끝나는 애들은 좀 특이해요. 형용사를 뒤로 보내버립니다. 그쵸?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게 맞아요. something special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입을 무언가라고 할 때 입을이라는 투부정사도 얘도 뒤에서 꾸며주죠. 투부정사는 원래 뒤에서 꾸며주니까 얘는 그냥 뒤에서 꾸며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문제입니다. 입을 특별한 무언가라고 해가지고 something이라는 말을 스페셜로도 꾸며줄 거고 to where로도 꾸며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라고 한다면은 투부정사가 무조건 더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 둘 다 뒤에 있으니까 살짝 문제가 됐던 건데 스페셜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더 뒤로 간다. 얘가 더 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something special to where이라고 합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에서는 할 게 거의 없어요. 이제 나머지는 정말 어려운 내용들인데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그냥 설명을 해드릴 건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자, 설명을 해드릴 건데 한 번에 이해하기가 애초에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으로 쓸 때는요. 유난히 투부정사 형용사적 요법으로 쓸 때는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용법의 경우에 다시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따로 배우는 겁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우리 집에 산다라고 합시다. I live my home. 그냥 홈이라고 해볼게요. I live 파란색 집에서 산다라고 합시다. 말은 좀 안 되지만 어쨌든 파란색 집이라고 합시다. blue house 라고 해봅시다. I live blue house라고 하면은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지금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live라는 동사는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 중간에 전치사 in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다시요. I live blue house라고 쓰면 안 돼요. live라는 말이 목적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인데 뭐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그냥 이것만 알아두세요. 내가 어디에 산다라고 할 때는 live가 아니라 live in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안 상태로 만들어 봅시다. 살 집이라는 말을 만들어 봅시다. I need a house 하고 살집이라는 말을 만들 거거든요. 위에 거를 보고 봐보세요. 위에 거를 봤을 때 I need a house to live가 맞을까? to live in이 맞을까? 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답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답은 to live in이 맞습니다. 그렇죠? I need a house to live in 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쵸. 왜냐면은 어디에 살다라는 말을 live 혼자 쓰지 않고 live in을 세트로 쓰는 말이니까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으로 쓸 때도 세트로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같이 live하고 in이 같이 다니면서 꾸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친구에게 말한다. I talk friend. I talk a friend라고 하면은 이 문장이 맞을까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이 틀렸습니다. 나는 누구누구에게 말한다라는 말은요. 여기 중간에 to가 있어야 돼요. 그쵸? 얘도 누구누구에게 말하다는요. talk가 아니라 talk to입니다. 얘네 둘이 세트였었어요. I talk to a friend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나는 내가 지금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말할 친구가 필요해. I need a friend to talk가 맞을까? to talk to가 맞을까? 라는 겁니다. 정답은 to talk to가 맞아요. 그쵸? 그냥 지금 요 to가 왜 붙는지를 왜 얘는 to를 꼭 붙여야 되나요? 왜 저 live는 in을 꼭 붙여야 하나요? 라고 해서 그 설명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냥 live나 talk나 둘 다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은 가끔씩 영어에요.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꼭 데리고 다녀야 되는 동사들이 몇 개가 있고 얘네들은 한 몸, 한 세트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으로 쓸 때도 같이 세트로 만들어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요법으로 만들더라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런 단어들을 꽤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제 풀 때 얘네들만 알아도
풀 수 있거든요. 봐보세요. live in, 어디에 살다 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talk to, 누구누구에게 말하다 이고요. write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봐보세요. write는요. read라는 전치사를 쓰면은 뭐뭐를 가지고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내가 펜을 가지고 쓴다, 검은 펜을 가지고 쓴다, 파란 펜을 가지고 쓴다라고 할 때는 read를 씁니다. 그 다음에 write가 뒤에 전치사 on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 write on은 뭐냐면 어디에다가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종이에다가 지금 뭔가를 쓰고 있다. 내가 파란색 A4 용지에다가 뭘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write on을 씁니다. 참고로 write는 그냥 전치사 없이도 써요. 그냥 전치사 없이 쓸 때는 뭔가를 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알아두세요. 편지를 쓰다, 일기를 쓰다 할 때는 I write a letter, I write a diary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하나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나는 지금 쓸 펜이 하나 필요해. I need a pen to write with on 아무것도 안 쓰는 거 셋 중에 뭐가 맞냐라고 하냐면 가지고 쓸 펜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얘는 with가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나는 쓸 편지가 하나 있어. I have a letter to write가 맞을까? to write on이 맞을까? to write with가 맞을까? 하면은 얘는 아무것도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쓸 편지, 뭐뭐를 쓰다라고 할 때는 write가 전치사를 갖고 오지 않거든요. 그쵸? 그럴 때는 I have a letter to write, I have a diary to write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맨 마지막으로 I need a paper 그쵸? 종이죠. 그냥 종이. 나 지금 뭔가 쓸 종이, 쓸 메모지 같은 게 하나 필요해 라고 했을 때 I need a paper to write on 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얘네들 셋을 이렇게 다 다르게 쓰는 거예요. 형용사용법은 이런 식으로 뒤에 오는 전치사가 뭔지에 따라서 다르게 쓰니까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몇 개만 더 할게요. 그 play가요. with를 데리고 오면은 누구누구랑 같이 놀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be 플러스 to 부정사는 잠깐만 볼게요. 그 be 플러스 to 부정사는 그냥 거기 있는 예문들로 그냥 하나씩 봅시다. 예문들 몇 개를 볼게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e 플러스 to 부정사 비동사를 쓰고 투부정사를 이어서 썼을 때 얘네들이 각각 좀 가진 여러 개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여러 개의 뜻들을 지금 배워볼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be 플러스 투부정사 자체는요. 봐봐. She is to quit her job 이라고 합시다. 그녀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가지고 해보잖아요. 그녀는 그녀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다 라는 말이 돼요. 이게 만약에 투부정사가 뭐뭐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녀는 그녀의 직업을 그만두는 것이다 라는 이상한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얘는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으로 뭐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be 플러스 투부정사로 봐서 be 플러스 투부정사가 가진 특별한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be 플러스 투부정사가 가지는 첫 번째 특별한 뜻이 뭐냐면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얘는 총 5가지 뜻이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직업을 그만둘 예정이다 라는 말을 한 거죠. 다음 거 볼게요. 뭐 가능의 뜻도 있습니다. no one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아무도 가게에서 was to be seen 이제 여기가 지금 완전히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쵸? 이럴 때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보여질 수가 없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쵸? 네, 됐나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도 그 가게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쵸? 그쵸? 어둠 속에서는 그쵸? 가게에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가게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을 이 사람을 한 겁니다. 요게 지금 요 투부정사가요. 여기 투부정사가 요렇게 써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건 좀 너무 어려워요. 그냥 넘어가세요. 여기 좀 수동태입니다. 요게 투부정사가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한국말로 하려니까 조금 어려운데, 그렇죠? 가게에는 아무도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로 보시면 돼요. 누가 가게에 들어갔는데 지금 가게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말이죠. 내가 아무도 볼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뜻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세요. 지금 이 뜻 자체는 거의 나오지가 않아서요. 그렇죠? 거의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냥 지금만 한번 봐두시고, 사실은 B 플러스 투부정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랑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첫 번째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할 것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You are to keep your promise. 너는 너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얘는요, 여기 투부정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B 플러스 투부정사가요. 얘까지 합쳐서겠죠, 당연히. B 플러스 투부정사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요 의무의 뜻은 조금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죠? 다음 볼게요. She was never to visit her hometown again. 얘는 여기서 B 플러스 투부정사가 무슨 뜻으로 쓰였냐면은 뭐뭐 할 운명이었다라는 뜻이에요. B 플러스 투부정사가 뭐뭐 할 운명이다, 뭐뭐 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never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녀는 그녀의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약간 이런 말이었었죠. 이런 뜻도 있습니다. 5번 뜻, 마지막 뜻이 뭐냐면 if you are to speak English well, you must practice. 이렇게 합시다. 이 문장은요, 여기에 있는 B 플러스 투부정사가, 그렇죠? 여기 있는 B 플러스 투부정사가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쓰시면 돼요. 만약 너가 영어를 잘하려고 한다면,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너는 연습을 해야 돼 라는 말을 한 거죠. 참고로 가장 많이 쓰이는 뜻들은요, 여기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랑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랑 그 다음에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을 가장 많이 씁니다. 요거는 독해할 때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애들이니까 얘네는 꼭 알아두세요. 뭐 다른 애들도 문제 풀 때는 필요하긴 해요. 요거 뭐뭐 할 수 있다라 뭐뭐 할 운명이라는 문제 풀 때는 필요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형용사용법 마무리 짓고요. 옆에 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